네, 해독 주스라고 하면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싫어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암세포는 일단 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암세포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산성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 주변에는 이 젖산 때문에 pH가 낮고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 환경은 암세포가 자라나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주변 조직을 녹이고 혈관을 만들고 또 전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암세포는 알칼리성 환경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는 이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의 정상적인 이 pH는 약 7.2에서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육류 섭취나 설탕이나 가공식품, 빵이나 면 종류 음식이나 커피나 술 이런 모든 것들이 산성식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고 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알칼리성 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 거죠. 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입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아주 더 강력한 알칼리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매끼 먹기가 사실 쉽지 않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샐러드 한 그릇을 먹으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한 주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스 한 잔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같이 섞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씹어 먹으면 한참 먹어야 되는 양들을 몇 분 안에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흡수율이잖아요. 주스를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어서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부담도 훨씬 적어지게 되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또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주스가 더 부담이 없는 영양 공급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 섭취가 정말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해독 주스라고 하면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특별한 영양소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엽록소입니다. 녹색 채소에 이 초록색을 내는 엽록소는 놀라운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엽록소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킬레이션 작용을 합니다. 특히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줍니다. 또 이 엽록소는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엽록소는 발암물질이 DNA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주스를 갈 때 걸러내지 않고 그 식이섬유까지 같이 마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한마디로 장 청소부가 되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장벽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긁어내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을 시켜줍니다.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장 건강 상태를 훨씬 더 건강하게 개선시켜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아무래도 독소 생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당연히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과일과 채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 손상의 주범이고 또 DNA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암세포는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암세포를
증가시키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이런 미네랄 자체는 바로 알칼리성 미네랄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산성 상태를 중화시켜서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세포 안팎의 pH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이 칼륨이 매우 풍부하죠. 그래서 이 미네랄들이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 바로 효소입니다. 이 생채소와 과일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또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 되게 유명하잖아요.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이런 효소들은 아주 강력한 소염 효과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열에 약합니다. 42도가 넘어가면 효소의 활성이 거의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생과일 형태로 또 생채소 형태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에 십자화과 채소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해독 주스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채소죠. 이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콜리플라워, 청경채, 이런 채소들이 십자가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왜 특별할까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암세포의 이 증식을 막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의 이 해독 단계 중에서 바로 2단계에 속하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2단계 해독이 매우 중요한데요. 1단계에서 만들어진 이 독성의 중간 대사물을 빨리 무독화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설포라판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설포라판은 해독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해독이 잘 되면 발암물질이 제거가 되고 암 예방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 자살,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암세포는 바로 이 죽는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을 시킵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전이를 막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곳으로 확 퍼지기 때문이잖아요. 암세포가 이 혈관을 계속 재생시키고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데요. 이것을 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뚫고 나가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암세포의 이동 능력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네 번째로 설포라판은 암 줄기세포를 공격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암세포 중에는 암 줄기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는 항암제에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재발과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 이 2~3%는 암 종양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것을 학계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설포라판이 이 종양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일반 항암제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음식들을 살펴보면 케일이 있는데요. 케일도 엄청난 슈퍼푸드, 슈퍼 항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이 설포라판 뿐만 아니고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중요한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디인돌 메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관련된 암 같은 거 있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에스트로겐 대사를 조절해서 나쁜 에스트로겐을 좋은 형태로 바꾸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케일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항염 효과와 항암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암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케일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무려 7배가 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십자가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죠. 모든 십자가 채소 중에서도 이 설포라판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이 새싹에는요, 잘 성장한 브로콜리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나 더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새싹이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일반 브로콜리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채소들을 날것으로 먹는 건데요. 이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바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와 만나야만 설포라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자르거나 씹으면 이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요. 가열을 할 경우에는 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스로 만들어서 생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